8월 1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한국도 15% 관세율을 최대치로 최종 협상안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 동부와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체감 온도가 화씨 세 자릿수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오늘 오전 네바다주의 한 유명 리조트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관광객을 포함한 투숙객들이 급히 대피했고 용의자를 포함해 최소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주말 마이애미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기에서 이륙 직전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50여 명의 미니바이크 운전자들이 도로를 점거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날 여러 상점에서 잇따른 약탈 피해도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관세 협상 시한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관세 담판을 위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급파한 한국은 최종 협상안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스웨덴에서 무역 회담을 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시장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사흘 뒤인 31일 미국과 무역 담판을 앞두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일 워싱턴에 도착합니다.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는 25%지만 한국은 15% 관세율을 최대치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합의한 15%는 넘기지 않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전략산업으로 재건하겠다고 밝힌 조선업을 지렛대로 대미 투자 확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아직 부과하지 않은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까지 선제적으로 협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협상에 참고가 될 만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합의를 하지 못한 대다수 국가에는 20% 이하의 관세율을 언급했습니다. I would say it'll be somewhere in the 15 to 20% range. Sort of no. I just want to be nice. I would say in the range of 15 to 20%. 협상 중인 주요 교역국이 아닌 나머지 200개 나라에 대한 관세율로 보이지만 일본, EU와 잇따라 합의한 이후 내놓은 말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일본, EU는 15%, 인도네시아, 필리핀과는 19%, 베트남과는 20%에 합의했습니다. 일본의 쌀 시장 개방에는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They opened up to our cars, even to rice. Rice was a big deal. They would never take anybody else's rice. They're taking rice. But they opened up their country.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중대 분수령이 될 미중 무역 협상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틀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첫날 회담은 5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양국은 지난 5월 90일간 115%포인트씩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한 뒤 후속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인도네시아 등을 거론하며 중국의 시장 개방을 압박했습니다. We're all tough, yes, but 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 I'd love to see China open up their country. 관세 전쟁의 칼끝은 최종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데 급한 대로 양국이 관세 휴전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미국에서 관세 회담을 마친 김정관 산업장관이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스코틀랜드로 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기 위해서인데 관세 유예 기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직접 찾아가서도 만나겠다면서 총력전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오혜정 기자입니다.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 워싱턴 집무실에 이어 뉴욕 자택까지 찾아갔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 두 번의 협상에도 성과가 없자 이번에는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이 EU와의 통상협상을 마무리한 스코틀랜드를 찾아가 협상의 고삐를 놓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일본과 EU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깎은 상황. 최소한 같거나 그 이상의 결과를 받아내기 위한 총력전 태세입니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가능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김 장관은 미 조선업체건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를 변형해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제목의 계획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내용 역시 전방위적입니다. 미군 함정의 유지보수, MRO 사업, 보안이 중요한 군함과 LNG선 건조의 협력, 또 원활한 기업 투자를 위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금융 지원까지 포함됐습니다.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우방국 중 가장 조선업을 강하다는 점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은 겁니다. 조선업에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뭐 LNG 쪽의 그런 고부가선에 대한 기술을 다량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EU에 이어 곧바로 스웨덴에서 중국과 통상협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후순위로 밀린 우리나라는 마감 시한 8월 1일 직전까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7월 31일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협상을 앞두고 오늘 출국합니다. 이번 협상과 별개로 미국 정부는 2주 뒤 반도체에 대해 품목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또다시 협상에 앞선 협박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제시했던 합의 시한을 50일에서 열흘가량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이유인데 러시아 측은 최후 통첩 게임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몹시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I'm very disappointed. I'm disappointed in President Putin. We thought we had that settled numerous times, and then President Putin goes out and starts launching rockets. 그러면서 러시아에 제시했던 종전 합의 시한을 기존 50일에서 열흘가량으로 대폭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I'm going to make a new deadline of about 10 or 12 days from today. No reason in waiting. I want to be generous, but we just don't see any progress being made. 2주 전 트럼프 대통령은 50일 내에 우크라이나와 종전을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혹독한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3차 평화협상은 러시아가 즉각적인 휴전을 거부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러시아 측은 즉각 트럼프가 최후 통첩 게임을 벌이고 있다며 시한을 제시하는 최후 통첩 하나하나가 위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결단력을 보여줬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Росія робить все, аби зірвати мирні зусилля та затягнути цю війну. 국경 문제로 무력 충돌한 태국과 캄보디아는 나흘 만에 전격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에 휴전하지 않으면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 6개월 만에 많은 전쟁을 끝냈고 평화의 대통령이 됐다고 자랑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테슬라가 삼성전자와 165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삼성은 이달부터 2033년 말까지 텍사스 신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AI6 칩을 생산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AI6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전기차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한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접 텍사스 공장을 방문해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계약은 그동안 수율 문제로 경쟁력이 도마에 올랐던 삼성 파운드리 사업에 반전을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계약 발표 이후 삼성전자 주가는 6% 이상 급등하며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테슬라 주가도 3%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올여름 들어 가장 강력한 무더위가 예고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1억 8,5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비에 나섰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동부와 남동부를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화씨 105도에서 최대 120도, 섭씨 49도에 달하는 극심한 폭염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미시시피와 루이지애나에서는 체감 온도가 120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고 미네소타와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등도 95도에서 104도 사이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플로리다 템파는 130년 만에 처음으로 기온이 화씨 100도, 섭씨 약 38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 당국은 사우스다코다에서 플로리다, 보스턴까지 이어지는 동부 전역에 걸쳐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매년 2,000명 넘는 미국인이 폭염으로 숨진다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낮 시간대 외출은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에 한인 경찰관이 서장으로 부임합니다. LA 경찰국은 현 부서장인 레이첼 로드리게스가 브라이언 오코너 서장의 뒤를 이어 새 서장으로 임명된다고 밝혔습니다. 오코너 서장의 퇴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로드리게스 신임 서장은 정식 발령을 받을 예정이며 이미 어제부터 서장 대행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로드리게스 서장은 한인타운의 치안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 주민과의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순찰을 늘리고 지역을 직접 걸으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One, it's a great honor. As a Korean American, my mother is Korean, so it's wonderful to represent the community and be a commanding officer here in the division. I think as I go forward, when we're going to continue our crime reduction, I think second, it is interacting and gaining a partnership with the community. We're going to do those walks in the neighborhood, and that gives me a chance to actually engage with the community and hear what's happening in their specific neighborhoods. 로드리게스 서장은 2005년 LAPD에 임용된 이후 순찰, 갱단 단속, 행정 등 다양한 부서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2023년 캡틴으로 승진한 뒤 사우스이스트 경찰서에서 순찰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올림픽 경찰서 부서장으로 부임했고 이번에 LA 한인타운을 책임지는 첫 한인 서장으로서 새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바다주의 한 유명 리조트에서 총격이 발생해 관광객을 포함한 투숙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리노 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25분쯤 그랜드 시에라 리조트 앤 카지노의 발레 파킹 구역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발사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총격이 신고된 지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용의자를 발견했고 대치 끝에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결국 용의자는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투숙객들이 머무는 객실에서도 총성이 여러 발 들렸으며 인근에 있던 관광객과 투숙객들은 급히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 have no information that this was gang related at this time. I do not have the suspect identified yet. When we do, we'll have more information about the motive, but at this point in time, I have no information at all. This is an active investigation. I would expect that the Sparks Police Department will provide more information later today. CNN은 용의자가 총격 발생 약 45분 전부터 주차장을 배회하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도 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용의자를 포함해 최소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총격이 발생한 구역을 전면 통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리조트 측은 투숙객들에게 다른 경로의 우회 입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전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덴버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2시 45분쯤 덴버 국제공항에서 마이애미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의 여객기 뒤쪽 타이어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항공기는 순식간에 연기로 휩싸였고 탑승객 173명과 승무원 6명은 비상탈출 슬라이드를 이용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들이 짐과 아이를 안고 대피하던 중 넘어지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도 목격됐습니다. And during the speed up, when the plane almost took off, I guess we heard a loud boom. And I said, that's not good. So it happened, I would imagine it happened 5 to 10 seconds before we were airborne. And, as soon as it happened, the captain started slowing down the plane. So he did a great job on slowing it down, and he stopped it. And then about 30 seconds to a minute later,
I guess people noticed that it was some smoke coming up, and at first the plane was just stopped, but then they decided to evacuate it. 이번 사고로 탑승객 중 한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연방항공청은 랜딩 기어 고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아메리칸 항공은 지난 3월 엔진 문제로 비상 착륙을 해 승객들이 긴급 대피했으며 이 과정에서 12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주말 사이 LA 도심이 무법천지로 변하면서 또다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쯤 LA 다운타운에서 50여 명의 미니바이크 운전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소란을 피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이들이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폭주족처럼 위협적으로 질주하고 교차로 한복판을 막고 스턴트를 벌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해산시켰으며 현재까지 체포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새벽 사우스 LA와 카슨 지역 등에서는 오토존과 신발 매장 등 여러 상점이 잇따라 약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미니바이크 무리와 이들 약탈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계속되는 무질서 행위에 지역사회는 치안 부재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며 보다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마트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벌어져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시건주의 그랜드 트래버스 카운티 셔리프국에 따르면 토요일 오후 4시쯤 트래버스 시티에 위치한 한 월마트 매장에서 42살 브래드포트 길레가 접이식칼을 휘둘러 시민 11명이 다쳤습니다. 길레는 계산대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으며 시민들의 빠른 대처로 현장에서 제압됐습니다. 이 사고로 11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가운데 2명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uring the incident, 11 individuals were injured by the suspect. The weapon used was a folding knife with a 3.5-inch cutting blade. One 80-year-old female, one 67-year-old female, one 38-year-old male. 카운티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지역사회 전체에 공포를 조성하려 했다고 판단해 테러 혐의와 살인미수 11건으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애틀란타의 한 술집 앞 거리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애틀란타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에지우드 애비뉴 인근 바 밀집거리에서 총격이 발생해 27살 남성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목격자들은 당시 거리에서 여러 차례 총성이 울렸고 용의자들이 정류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한 뒤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I just had twins, and you know, as a mom, I try to use my little break to have fun. I can't even have fun no more. It's my birthday, and I can't come out here. 경찰은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 3명과 여성 1명 사이에 벌어진 다툼이 총격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주말 동안 애틀란타에서는 12건의 폭력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필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필시빌리티 필시비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특검에 시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새벽까지 조사를 받은 윤상현 의원은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조사에 응했다고 답했습니다. 평상시에 뭐 얘기 나왔던 거더라고 해서 제가 아주 성실하게 진실되게 대답했습니다. 그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이야기한 적 없다던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줘라?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화 시점은 2022년 5월 9일 무렵으로 지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해서 김영선이 좀 해주라 했다고 언급한 날입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5월 초 고 장제원 전 의원에게 먼저 김영선 공천이 당선인 뜻이라는 전화를 받았고 며칠 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장 전 의원과 통화했는지 확인하길래 잘 논의해보겠다고 했더니 그럼 됐다고 하고 통화가 끝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윤 의원은 김 전 의원 공천이 공관위원 투표를 거쳐 결정됐다며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천 개입은 미수에 그쳤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특검은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압수수색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공천 개입 의혹의 공범으로 적시돼 있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 앞 상자를 든 특검 수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색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저 제시를 못 받아가지고서 잠시만요. 지역구인 경기도 화성시의 이 대표 주거지와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도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이 대표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윤상현 공관위원장과 함께 선거 전반을 관리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신분이었습니다. 2022년 4월 초엔 명태균 씨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5차례에 걸쳐 전달받았고 공천 발표 직전에도 명 씨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전반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앞서 지난 16일 특검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내용을 제출한 바 있다며 수사에 협조해온 이 대표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게 적절한 공무집행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계속 시종일관 떳떳하다는 입장이고 공천에도 어떤 그런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게 없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이 대표에게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요구했다는 이른바 7불사 회동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은 공교롭게도 당대표로 복귀한 첫날 이루어졌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부주의한 발언으로 수세에 몰렸던 이 대표가 강제 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98%의 동의를 얻어 당대표 자리에 오른 이준석 대표. 특검의 압수수색 당시 방송 출연 중이던 이 대표는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참고인 신분이신 거잖아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특검이. 참고인 신분이지 않냐는 진행자 질문을 그대로 넘겼지만 압수수색 당시 이 대표는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기자들의 확인 요청에도 이 대표 측은 오전 내내 답변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시점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혁신당은 첫 최고위원 회의를 취소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도 정치적 오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급하게 추진할 사유가 있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현행범도 아니고 지금 급작스러운 상황이 아닌데 말씀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설명보다는 특검의 망신주기라는 주장만 내세운 겁니다.
정치권에선 발뺌하지 말라, 반칙과 부정으로 성장한 정치는 빠르게 몰락할 것 등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과거에도 반복돼 왔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성폭력성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을 당시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습니까? 세대와 남녀,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으로 편가르기 정치에 주력하면서 성장해온 청년 정치인 이준석.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경마장역입니다. 각종 논란에다 특검의 강제 수사까지 겹치면서 이 대표는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김건희 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걸로 보이는 목걸이를 김건희 특검이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장신구 3개 모두 지인에게 선물한 모조품인데 다시 빌려서 착용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 그 당시 가격 6천만 원대에 달하는 반클리프 앤 아펠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까르띠에로 보이는 팔찌와 티파니 앤 코로 보이는 브로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0만 원이 넘는 보석류는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최근 논란의 귀금속 가운데 당시 착용한 걸로 추정되는 목걸이를 확보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의 인척 집을 압수수색하다 발견한 겁니다. 특검은 김 씨를 불러 목걸이의 출처 등을 물으며 진품인지 모조품인지 여부도 함께 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측의 입장이 계속 바뀌어왔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당시 대통령실은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매한 것으로 금액이 재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여사도 최재형 목사가 몰래 촬영한 영상에서 빌린 제품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 순방 간다고 최소한 악세사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어쩌다 해가지고 빌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런데 김 여사 측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장신구들이 모두 모조품이고 김 여사가 하나는 소상공인에게 반클리프 앤 아펠 모조품 등 다른 2점은 해외에서 구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목걸이가 왜 김 여사 자택이 아닌 오빠의 인척집에서 나왔는지가 의문입니다. 김 여사 측은 모조품을 사서 지인에게 선물했다가 순방 당시 잠깐 다시 빌려서 착용했다는 취지의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가 정상의 해외 공식 일정에서 영부인이 모조품을 착용했다는 논란이 일 수 있는데도 모조품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겁니다. 김 여사 소유의 진품이라면 허위 재산 신고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선물용으로 소량의 모조품을 해외에서 사온 경우엔 특별히 적용할 만한 법규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매주마다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교통사고입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내 잘못 아닐 때 있었던 사고를 나를 제일 많이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질문에 답변을 또 다시 해주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를 얘기를 해줄 겁니다. Difference. 왜 이렇게 해야지만 끝에 가서 policy limit,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다 받는 결과를 받는 노하우를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먼저는 교통사고가 났다. 내 잘못이 아니었다. 나를 뒤에서 와서 나를 박았다. 할 때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때서부터 남기는 기록입니다. 그 기록은 메디컬 기록, 병원 기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중요한 기록은
내가 내 보험회사한테 어떠한 얘기를 하는 거와 상대방 보험회사한테 어떠한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두 중요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전화해서 변호사 사무실한테 맡겨서 모든 얘기를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가 제일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게 바로 recorded statement, 기록 남기는 statement가 되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보호를 해주고 어떠한 얘기를 누구한테 할 때 조심스럽게 진실로 밝히는 게 최고입니다. 두 번째로 사고가 났는데 내가 병원으로 갔다 하면은 병원 기록, 그렇지만 뒤에서 증인이 있었다. 그 증인이 내가 가기 전에 나한테 내가 다 봤습니다. 한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분 전화번호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그 형상에서 증인이 있었다면은 네, 내가 봤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고 혹시 지금 비디오를 같이 찍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나한테 봤다는 내용을 비디오를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면은 비디오가 최고고 만약에 비디오 안 한다고 할 때는 글이라도 써가지고 그 형상에서 사인을 받는 declaration, 증인의 declaration, 증인의 statement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들을 왜냐하면은 내가 얘기한 UIM이 있다, $1 million 팔리시가 있다, 차가 데미지 난 게 5,000불밖에 안 된다, 7,000불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당하는 피해는 아주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는 맨 처음에 스텝들을 잘 만들어 놓으시면은 끝에 가서 policy limit,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돈을 다 받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성공의 얘기로 끊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맨 처음 스텝가 되게 중요하고 기록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교통사고 얘기 나올 때 제일 중요한 first 스텝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7월 28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